정말 안타까운 참사입니다. 우리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에서 침몰했습니다. 승조원 46명이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먼저 조성원 기자입니다. 서해에서 작전 중이던 1200톤급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했습니다. 어젯밤 9시 45분쯤 선체 뒤쪽이 폭발하면서 20cm 정도 솟은 뒤 가라앉기 시작해 3시간 후 완전 침몰했습니다. 뒤집힌 채 침몰한 천안함은 썰물 때 잠시 뱃머리, 바닥 일부분을 드러냈습니다. 천안함은 침몰 당시 서해 백령도 서남쪽 1.8km 해상에서 경계 활동 중이었습니다. 승조원 104명 가운데 58명은 구조됐지만 46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우리 군은 실종 인원 46명의 구조 작전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부상자 13명은 국군 수도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침몰 사고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수색과 함정 인양을 통해 조속히 침몰 원인을 파악하고 즉각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이번에는 천안함에 폭발이 나고 침몰을 하기까지 이 3시간여의 상황을 재구성해봅니다. 이웅수 기자입니다. 천안함이 선미 부분에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 시각은 어젯밤 9시 45분이었습니다. 백령도와 대청도 사이로 북방 한계선으로부터 8km, 그리고 백령도 연화리 해안으로부터 서남쪽으로 1.8km 떨어진 해상입니다. 이 지역은 수심이 20에서 24m 정도로 얕아서 잠수함 활동 지역은 아닙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해류가 흐르는 해역인데요. 암초가 있는 해역은 아닙니다. 암초는 백령도 서쪽으로 10km가량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지난번 북한이 해안포를 쏘아댔던 NLL 북측의 항해 금지 구역과는 거리가 있고 북한의 해안포 사정거리 바뀝니다. 폭발로 불이 나고 물이 차면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함상과 함교에 있던 승조원들 수십 명은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배 아랫부분 선실과 기관실에 있던 부사관과 사병들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해군과 해경은 헬기와 경비정 등을 동원해 조명탄을 밝히며 긴급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3m에서 3.5m로 높아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부근에 있던 속초함에서는 11시부터 15분 동안 북측의 미확인 물체를 향해 사격을 가했는데요. 폭발을 일으킨 지 1시간 15분 만입니다. 이 때문에 한때 백령도 주민들이 교전이 벌어졌다고 불안해했는데요. 군은 조명탄을 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함이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폭발 3시간 15분 만인 오늘 새벽 1시쯤입니다. 천안함 내부 구조를 보면 가운데 엔진룸과 화약고, 유류고가 이처럼 격자 형태를 이루고 있어서 침몰까지는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KBS 뉴스 이용수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는지 등에 대한 의문점이 많습니다. 풀어야 할 4대 의문점 곽기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비상시에 대비해 고도의 훈련을 받은 해군 46명이 왜 탈출하지 못했을까? 폭발 충격에다 갑작스레 불어난 물 때문으로 추정되지만 함정에는 격실 등이 있어 보통 상황이라면 대피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때문에 실종자 대부분이 머물던 함정 뒤편이 탈출할 수도 없을 만큼 빨리 침몰된 것으로 보입니다. 격실이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그 격실 간에 그래서 문을 잠그고 하는 막 그런 노력을 할 틈도 없었다라고. 일부 생존자들은 함정이 아예 두동강이가 나면서 손쓸 틈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은 어뢰 등 직접적이고 강력한 공격이 없었다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북측의 도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1200톤급의 함정이 해군들이 탈출할 틈도 없이 침몰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천안함 침몰 당시 함장은 한미가 가라앉는 것을 보고 곧바로 탈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군이 배를 버리고 탈출할 때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함교를 폐쇄하고 기밀을 파괴하는 등의 매뉴얼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게 해군의 설명입니다. KBS 뉴스 곽기섭입니다.